미국 주식은 5% 올랐는데 좀 쪽팔리긴 합니다. 코스닥은 또 10%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 대비 15% 빠졌어요. 한국 시장이 좋을 줄 알았는데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빵 금지, 자산 배분 필요, 이건 중요한 것 같고요. 새로운 주식 투자 정석이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절대로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절대로 첫 번째 규칙을 까먹지 말아라. 그게 11월만 딱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에휴. Yeah.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저는 12월 주식과 코인 시장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자, 일단 제가 이 계절성 영상을 보통 찍을 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순서를 하는데 이번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한국 시장 아무도 관심 없잖아, 솔직히. 그쵸?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12월 계절성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4분기에는 보통 코인이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인은 12월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쫙쫙 오르는 것이 그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그런데 대선과 반감기가 있잖아요. 올해는 12, 16, 20년처럼. 자, 이런 해에는 코인이 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특히 12월 10일부터 엄청 강하거든요. 쫙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인데, 자, 여기 눈금을 보시면 여기 1.09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1.3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말은 이렇게 대선 반감기 있는 해에는 코인이 12월에 평균적으로 거의 30% 올랐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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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에도 그렇게 될지는 전 전혀 모르겠으나 저는 그리고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저는 거의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살짝 조금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 좋을 것 같아. 코인이 많이 올라주면은. 11월에는 어땠는가? 이게 11월에는 코인이 보통은 좀 이제 혼조스러운 흐름을 많이 보여요. 좀 올랐다가 박살났다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11월 같은 경우는. 그러나 여기도 대선 반감기 있는 해에는 한 달 동안 쫙쫙 이렇게 거의 20%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올해는 딴따라라 따따라라, 역시 보시다시피 이 대선 흐름을 따랐습니다. 얘가 66,000에서 99,000까지 가다가 95,000인데요 지금. 예 20%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 흐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좀 주춤하다가 대선 후에 빵! 그 다음에 또 빵! 오른 다음에 중후반까지 미친 듯이 오르고 조금 조정받는 것도 똑같아요.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정말 낭만적인 흐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66,000에서 95,000으로 올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12월에도 이 비슷한 흐름을 좀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이 정도로 하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요, 미국 주식이 12월 초중반에 좀 빠졌다가 그 후에 강한 랠리가 오거든요. 강한 산타 랠리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이 없는 해에도 초반에 좀 오르다가 12월 15일까지 꼬라박다가 15일부터 산타 랠리가 이렇게 쫙 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어른들의 주식 산타 랠리는 12월 15일부터 오고 애들 진짜 산타는 24일 날 오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산타를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산타가 쓴 편지 그 글자체가 우리 아빠랑 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죠. 이게 뭐야? 했는데 아빠는 어허허, 야, 원래 산타는 편지를 쓸 때 아빠 필체를 모방하는 거야. 그래야지 애들이 친근감을 느끼거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믿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의심이 가가지고 제가 10살인가? 뭐 그때 이제 자는 척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워있었더니만 산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산타가 아빠였어. 그래서 이때 강원국의 동심이 깨졌습니다. 네, 여기 아이들 안녕. 어차피 이 삼촌 영상 안 볼 거잖아, 니네들. 그치? 뭐 보니까 10대랑 그런 구독자가 거의 없거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애들의 동심을 지켜줘야죠. 11월에는 이제 S&P 500이 이제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좀 빠지다가 다시 오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올해는 정확히 이 흐름을 따랐습니다. 대선 때문에 빵 올랐다가 중반에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 이제 사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통 S&P 500이 이런 식으로 올라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흐름을 따랐습니다. 굿뉴스는 5월, 10월의 수익률이 10% 이상이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이런 경우가 1954년부터 11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번은 그 바로 직후 11월 4월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딱 한 번, 21년만 이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90.9% 확률로 24년 11월부터 25년 4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최소한 반년 동안은 좋을 거라는 게 제 베팅이고요. 한 번 물론 안 먹힌 해가 있었지만 저 같으면은 90.9%의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보통 때는요, 이제 이게 12월 흐름이지. 보통 때는 처음에 좀 올랐다가 꼬라박다가
올랐다가 12월 20일쯤부터 산타랠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올해처럼 재선이 있는 해에는 꼬라박다가 S&P 500과 비슷하게 12월 15일부터 나스닥이 반전해가지고 산타랠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S&P 500과 비슷하다. 처음엔 좀 꼬라박다가 12월 15일부터 가자라고 외치는 것이 보통인 거죠. 지난 11월은 어땠는가? 나스닥은요, 보통은 오르다가 빠지다가 오르는 흐름이 보통이고요. 그리고 재선에는 이렇게 한 달 내내 쫙쫙 오르는 것이 보통 흐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요 흐름을 따랐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요 흐름을 따랐고요. 당연히 오른 거는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겠죠. S&P 500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제가 이 계절성 월간 영상 올리고 있는데 19번 맞았고 12번 틀렸고 2번은 반반이었는데, 코스피는 보통은 12월에 강하고요. 미국과 또 다릅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통 초중반에 쫙쫙쫙쫙 이렇게 오르다가 연말 랠리는 오히려 별로 없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얘가 보면은 이제 초반에 좀 주춤하다가 12월 7일부터 연말 랠리가 와가지고 3주 동안 내내 쫙쫙 올라줬죠. 코스피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655포인트에 끝났습니다. 재밌는 거는 작년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코스피를 예측하라 할 때 그 가장 낮게 예측한 사람이 2000이었고 가장 높은 예측한 사람이 2650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작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좋았고 연말 랠리가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흐름이에요. 코스피가 또 다릅니다. 왜냐면은 초반에 이렇게 좀 가다가 한 12월 15일, 보통 이제 이때 미국에서 랠리가 시작하는데 이때 한번 망해요. 한 열흘 정도 크게 망하고, 진짜 마지막 주에 산타 랠리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코스닥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덜 내거나 안 내기 위해서 손실을 본 주식들을 허겁지겁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다 팔고 양도세 적게 확정한 다음에 다시 되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빠지고 이때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작년엔 특이하게 좀 달랐어요.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흐름이 없었고, 오히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월 5일, 7일 이때부터 연말 랠리가 와가지고 3주 동안 쫙쫙쫙 이렇게 올라줘가지고 작년 12월은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정석대로 12월 중후반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근데 11월은 어땠는가? 코스피가 이제 보통 이렇게 오르고 주춤하다가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개망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와장창 빠지고, 그나마 중후반에 좀 커버한 것까지는 요거랑 똑같은데, 근데 왜 빠졌냐? 당연히 트럼프 때문에 빠졌겠죠. 트럼프가 한국에 안 좋다는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국 주식이 빠졌어요.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큰 이벤트가 당연히 계절성을 우선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분석 좀 해봐야겠어. 11월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 해 11월, 4월 천국이 별로인 거 아닌가. 이거를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통 11월에는 강세, 조금 빠지다가 다시 강세, 이 모양이 일반적인데, 얘도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를 이기지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되자마자 얻어맞았죠. 10% 얻어맞은 다음에 그 후에도 비실 힘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번 큰 이벤트가 계절성을 이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미국 주식은 5% 올랐는데 좀 쪽팔리긴 합니다. 코스닥은 또 10%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대비 15% 빠졌어요. 이래서 저는 사실 한국 시장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빵 금지, 자산 배분 필요, 이건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어이없는 일은 금융시장에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 그 새로운 주식 투자 정석이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절대로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절대로 첫 번째 규칙을 까먹지 말아라 라는 말이 요즘 나오잖아요. 그게 11월만 딱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에휴. 그리고 12월에 잘 나가는 섹터들은 다행히도 한국에 꽤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얘네들이 12월 말에 배당 나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해가지고 12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승률이 장마치 86%, 거의 매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바이오 반도체 이쪽도 수익이 좋고, 심지어 찐따인 금융주도 강세입니다. 은행, 증권주, 그리고 철강, 에너지 이런 데도 좋고, 헬스케어도 좋고, 방송통신, 경기방어 거의 다 좋아요.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수익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크게 잘 나가는 섹터도 없고 크게 못 나가는 섹터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잘 나가는 게 헬스케어와 유틸리티인데, 얘네들도 승률이 60%대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12월은 연말 랠리가 기대가 되는데 그보다 코인이 더 기대가 됩니다. 코인, 알트코인 와야지. 알트코인 그래야지 내 책도 잘 팔리고. 자, 코인은 보통 12월이 굉장히 좋은데 대선과 반감기가 있는 12월은 보통 초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말은 미국은 보통 12월 15일부터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되고, 특히 대선 후 12월이기 때문에 특히 기대가 좀 됩니다.
한국은 코스닥 연말일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반도체, 고배당 등 특정 섹터들도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12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석하려고는 근데 11월에 한국 주식이 망하면은 그 후에 오는 12월부터 4월까지 수익률도 저조한가, 이걸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홍콩에 가는데, 홍콩이 아니죠, 홍콩이 아니라 선전에 가는데 홍콩과 마카오 근처이기 때문에 같이 갈 생각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그럼 4개국 가는 거네. 와우. 베트남, 중국, 홍콩, 마카오. 예, 그것도 일주일 만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익했죠, 여러분? 재밌었죠?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책 사주시고요. 그리고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